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당 좋게 먹고 있는데 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빨리 또 메꿀 수 있도록 하고 축구랑 NBA랑 같이 분석을 해서 어제도 뭐 메이드가 좀 좋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뭐 첼시 언더라든지 이런 것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빠지는 경기가 거의 없고 다 채워가지고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본 베팅입니다. 자, 피에노르트하고 에스크라츠 보겠습니다. 뺄 경기는 빼고 쓰잘데기 없는 경기는 빼고 필요한 경기는 가져가야 됩니다. 자, 페이노르트하고 에스가라츠인데 이거는 이렇게 받을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덜란드 리그가 이렇게 주면은 좀 메리트가 없거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라츠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2마인을 찍지는 않을 건데 2마인까지 당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의 경기력을 펼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무리 뭐 이제 4대 리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노르웨이 지금 뭐고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든 이런 리그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주는 거예요. 타이거 컨셉은님 추천 그리고 감사합니다. 페노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보다는 약간 좀 UCL에 신경을 좀 많이 어차피 리그는 어차피 강호니까 뭐 2위 아니면 1등 아니면 뭐 선두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좀 그라츠가 승점을 반드시 먹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정쩡하거든요. 여기도 29위밖에 안 해가지고 6경기 치렀는데 뭐 1승 1무 1패 뭐 약간 어정쩡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력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비 집중력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노르트 승의 만승을 보고 평소에는 이제 네덜란드 팀을 그렇게 리그도 무조건 가지도 않고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UCL도 마찬가지, 챔피언스 리그도 유로파 리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오늘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인 아니면 마인 갈 수 있다. 1만이나 아니면 2만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네르바체하고 에스턴 빌라인데 EPL에 대한 경기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거의 다 보는 편이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페네르바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고배당을 제가 잘 가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무승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크고요. 그거보다는 저득점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에스턴 빌라가 은근히 지금 3위를 하고 있어요. 유로파 리그 자체를. 그래서 지금 수비력 자체가 너무 탄탄해 지금. 모든 팀들 중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상자가 아예 없지는 않거든. 핵심 부상자도 있고 가용 인원이 그렇게 큰 팀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타이론 밍스라든지. 근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지금 좋은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게 에스턴 필라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다지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버 보기는 힘든 거고 언더 쪽에 가는 부분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승부나 뭐 햄무나 그렇게 노려볼 수 있고 저는 안 가지만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저득점 아니면 이제 프렌 쪽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근데 1.45에 대한 메리트잖아요. 맞죠? 축구제. 맞죠? 그랬을 때 엄청 메리트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방역 1.4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축구장 더더욱이 농구도 아니고 했을 때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에스턴 빌라가 수비 좋으면 언더 쪽으로 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승부나 저득점 쪽으로 컨택을 해주는 게 괜찮은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PAOK하고 베티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한 개만 딱 갈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갈 건 없습니다. 이거는 오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 리그 자체가 원래 좀 다득점이 많이 나고 뭐 폴리스인가 그 팀도 있잖아. 그래서 공격력이야. 여기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공격력이고 그리고 스페인 자체가 그렇게 4대 리그 치고는 공격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 뭐 여러 봤을 때 노잼 경기가 많다고는 보겠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건 PAOK가 불을 붙일 거다. 예. 베티스가 또 그런 팀을 만나면은 그냥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상대에 좀 맞춰서 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비력이 높다고 보지 공격력이 다른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상대가 만약 특히 약팀 자기보다 좀 약하고 리거든 이제 저기
대항전이다 이런 거 봤을 때는 항상 그런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PAOK도 홈 얘기는 안 하지만 진짜 열광적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경기로서 반영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PAOK 같은 경우는 그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어. 어제 그 뭐였노? 그 어제 그 역배 있었죠. 뭐였지? 빌바오였나?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이 경기가 알겠죠? 물론 이게 역배는 아닌데. 그다음 풀젠하고 보르투는 대체적으로 포르투를 많이 보겠죠. 여러분이 그 챔피언 저기 뭐야 대항전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포르투 승을 갈 건지 말 건지만 언어반 좀 애매합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리거도 좋고 그다음에 밸런스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고 풀젠 같은 경우 지금 내세울 게 없고 확실한 골게터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예멜카나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풀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또 출전이 불가능하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포르투의 좋은 배당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결정을 하는 거고 헨승 햄무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포르투 승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렇게 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보이스하고 리옹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건 지금 패스 안 해요. 영보이스하고 리옹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별로 어정쩡한 게 많기 때문에 저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프라이부르크하고 엠테라이비는 이거 1만이 조금 낮기 때문에 2만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엠테라이비 같은 이스라엘 리그인데 맞지? 이건 무승부 잡기도 힘들고 그냥 패도 패인데 좀 적게 질 거냐 뭐 크게 질 거냐 이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1만 갈 거냐 2만 갈 거냐 그걸 가야 되고 텔 아이비는 골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핸디 쪽으로 1만승 갈 거냐 2만승 갈 거냐 근데 1.4대 1만승은 프라이브로크가 리그에서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승점 쌓긴 쌓았지만은 조금 땡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만 가가지고 2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조금 메리트가 있을란가 몰라도 저는 만약 이 경기를 갈 거면 이제 좀 더 크게 가는 쪽으로 선호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노버 같은 경우는 프라이브루크가 거의 다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한 골도 장담할 수가 없다. 엠테라이베 같은 경우는 내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 여러분 4대 리그 경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1만 가냐 2만 가냐 저번에 레알 마드리드처럼 바르셀로나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되고 있죠? 올라가네. 또 혹시 마이크 안 되는 줄 알고. 볼로나하고 뭐 셀틱이나 뭐 레인저스나 이런 팀들은 이제 언더를 잘 보지 않는 팀이고 실제로 오버가 많이 나고 그거 찍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구성이 바뀌어도 팀의 특성은 전혀 안 바뀌어요. 그건 볼로나도 그렇고 셀틱이니까 이거 오버 안 갈수록 저거 프랑크푸르트 그거랑 같은 거죠. 오버 안 볼 수가 없는 경기고 당연히 그거 가는 게 낫지 뭐 이걸 1.42 해가지고 1.42 받을 정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2풀에네 뭐 1.47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경기고 그다음 무승부 찍을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오버만 찍으면 괜찮은 경기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대항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경기는 로마하고 레인저스만 보고 나머지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 레인저스하고 그 다음에 브라가 경기하고 로마 경기 요거만 뽑아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까지만 딱 설명하고 NB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밸런스 괜찮죠. 그리고 항상 저득점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팀이고 슈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도 가고 헨승도 보고 오바도 보고 이런 팀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 프렌 받은 팀이 배당이 낮은 게 아니면 프렌 받는 팀에 프렌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무승부 가능성이 크고 한 골 싸움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둘 다 경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그리고 대항전에서. 그래서 뭐 결장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 자체가 둘 다 그런 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슈트 프렌을 가든지 언더를 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언더 같은 경우는 이왕 볼 수 있는 건데 낮게 주면은
배당 좋게 주면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2.5 언더를 1.4나 1.5 줘도 할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 좋게 줬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브라가는 역배 프레임 보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기입니다. 오히려 브라가가 더 잘해요. PL 팀이긴 하지만. 브라가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이거보다 더 밑에 있을 때는 또 좋은 결과고 승도 많이 가고 포르투처럼 좀 가는 팀이잖아요. 여러분 1, 2년 해본 게 아니잖아. 맞지? 역배나 프렌이나 이거 뭐 역배를 가도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프렌을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언더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유의 약간 빠르고 이런 거 가는데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는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 우드도 아직 못 나오고 2월달까지 못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핵심 오브 핵심이고 다른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술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역배 잡혔으니까 일단 프렌하고 언더 쪽이나 아니면 역배를 한번 도전해보는 쪽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경기는 또 한 경기 남았는데 뭐였지? 노팅엄하고 레인저스 루도 고르츠인데 이거 레인저스를 배당 잘 주네. 이거 1.3 받아도 되거든. 1.3에 핸디 가도 되는데 배당은 상당히 잘 준 편이에요. 그래서 레인저스 승하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더볼 팀은 아니고 루도 고레츠 같은 경우도 실점이 정말 많은 팀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 미드필더하고 수비가 빠지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다득점 잘하는 팀한테 좋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 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오버가 좋은 팀이지만 이거는 다득점도 같이 조합을 수 있는 승도 조합을 수 있는 경기네요. 분명히 전력 차이가 존재하고 부상장에서 뒷공간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젊은 선수들이 지금 경험 적은 선수들이 지금 오늘 경기를 뛰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등을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NBA 보겠습니다. 올랜도하고 샬럿입니다. 올랜도하고 샬럿.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마인 받으면 별로 가진 않았죠.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샬럿이 지금 큰 반등이 없고, 지금 뭐 브리지스 안 돌아가면 팀이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볼 게 끈아풀밖에 없잖아. 끈아풀. 칼크 브레너하고 그다음에 뭐 섹스턴이 벤치에서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쉽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보자면 올랜도를 선호되지는 않지만은 앤서니 블랙 뭐 주전 백코트 좀 뭐 지금 좀 나서 잘해준다 이런 거밖에 없긴 하거든. 근데 샬럿도 진짜 뭐 다득점 많이 하고 3점 많이 넣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 그나마 끈아풀이고 그래서 올랜도 마인승에 오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마 쪽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업? 이건 좀 쓰면서 얘기할게. 나머지는 기억하는데 여기까지 써버리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 자 필라하고 휴스턴 보겠습니다. 필라는 최근에 저 위에도 보이지만은 뭐 좋은 팀입니다. 달라진 건 크게 없고요. 그냥 효율이 좋고 요거 필라 봅니다. 필라 갔을 때 한두 번 그게 아니잖아, 그제?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야투 성공률이 낮았는데도 멕시가 심지어 못했습니다. 근데도 경기력이 이긴 경기들이야.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소리야. 소위 말해서 아덴보나 이런 애들도 엔비드 결장했는데 리바운드 싸움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거든. 상대 빅맨들하고 맞서가지고 그죠? 그래서 필라 요새 무시 못한다. 그래서 마인도 가고 뭐 옆배도 보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라 역배나 프랜승이나 저득점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예요. 필라 역배승, 프랜승, 언더 쪽으로 보고 승패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결장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죠. 워싱턴은 당연히 뭐 어떤 팀을 받든 뭐 7.5, 6.5 받았는데 덴버 5.5 받았으면 생각을 많이 해봤어. 해외가 5.5, 6.5, 4.5 정도 잡혀 있더라고. 이거는 뭐 덴마는 가야지. 왜? 워싱턴이 지금 설명할 게 없는데 뭐 미들턴도 거의 뛰도 못하고 이제 그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냥 막농구 하는 게 끝인데 덴버 같은 경우는 물론 옛날 같지는 않긴 하지만 이런 팀은 당연히 7.5, 6.5 그쵸 받아야죠. 그러면 이유가 있거나 누구 결장을 해도 마인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왜? 워싱턴은 만인에게 공평한 팀이기 때문에 7.5, 8.5 기본 세팅 값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덴버도 요새 득점 자체가 떨어지고 우승권에 했던 부분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언더 뭐 워싱턴도 지금 오버도 아니잖아. 4쿼터 갔을 때 뭐 저하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본이 없다. 선수가 지금 이름 얘기할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언더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경기가 오늘 많아서 가기 싫으면 패스를 해도 되는 경기고 그래서 덴마언이고 덴버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면 언더를 보든지 패스하면 되는 그런 경기라 보면 되겠죠. 이거 워싱턴 볼 이유는 없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용 나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 댈러스하고 골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골만 볼게요. 댈러스 프렌도 가고 그랬긴 했지만 물론 골스의 원정 경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댈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뭐야 베테랑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브 블랙은 뭐 자기 역할을 하고 지금 2인분 하기는 아직까지는 신인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 팀 모두 다 수비에 대한 부분 전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공격 효율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좋기 때문에 브랜든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 또 저쪽에 댈러스 백코트 주가 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골수도 뭐 나쁘지 않고 보디일즈라든지 포지엠 이런 부분들 한 다음에 빠른 템포에다가 오버가 좀 낮고 굳이 보면 핸디가 작기 때문에 골수가 좀 메리트가 있고 막 6.1, 7.1 이래 받았으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게 골수인데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이기면 많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마인슨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수 마인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미네하고 시카고 불스 보겠습니다. 미네는 지난번에 많이 못했고 소는 또 매가 못해갖고 둘 다 안 했던 팀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승패 쪽으로는 메리트, 핸디 쪽으로는 메리트가 없고요. 그냥 재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네가 뭐 어차피 우리는 핸디를 안 가져갈 거니까 시카고만큼 이제 득점력이 안 나오면은 만도 못하고 일반성도 못하는 경기고 시카고는 이제 개짓거리 점수는 참 잘 내지 그죠? 근데 이제 무너지고 갑자기 점수 팍 주고 중요할 때 뭐 턴오버를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시카고는 강점에 외곽 위주로 가고 또 빠른 공격 롱투라든지 이런 거 갈 거니까 미네가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가진 않겠지만 이기려면은 그 안 하면 집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이거 승패 빼고 핸디 빼고 승패 갈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그다음 유타하고 세나는 뭐 이 기준점이 이제 썩 크진 않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강팀 계열로 들어가야 되는 팀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한테 원래 약했는데 오늘 한 번 이겼다고 갑자기 프렌 가야 될 건 아닙니다. 미네한테 계속 그 감이었었거든요. 세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번씩 간혹 받아도 이상한 부분은 아니고 그건 캐슬이라든지 뭐 왼비 빠졌을 때라든지 뭐 모든 것 자체가 좋고 이제 아쉬운 건 이제 베테랑들이 조금 영입이 돼야 된다 각 포지션에서 그거 말고는 뭐 감독 능력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유마 보면 되고 유타는 어차피 수비 안 되니까 언더 볼 수가 없는 팀이고 그리고 저 세난 같은 지난번에도 10몇 점 해가지고 또 보여준 적이 있죠. 요새 10점 넘어가는 팀들이 거의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 근데 세나는 또 그때 흐름 탈 때 또 승 먹고 프렘 먹고 또 뭐 6.5 갔다가 또 이까지 11점 갈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클리퍼스 레이커스 경기는 보통 더비 경기가 오버가 많이 뜨긴 하지만 이건 클리퍼 때문에 기준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오버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일본 야구 요미하고 한신하고 이런 경기들 빼고는 모든 배구하고 농구하고 뭐 더비 상관 자체가 언더를 찍기는 어렵습니다. 요미하고 한신하고 그 몇 개 있어 주니치하고 히로시마 일본 야구 그거 빼고는 뭐 롯데 NC든 뭐 LG 두산이든 언더 나오는 건 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팅 굳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레이커스 이렇게 주면은 클퍼는 못 찍죠. 클퍼 아무리 반등을 이뤄내고 공격 본능 사라져. 레이커스 자체도 지금 클퍼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 그지? 옛날에는 레이커스가 클퍼 비슷하거나 아니면 클퍼 더 높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건 핸디가 사실상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고 뭐 1.5밖에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레이커스 옆에 보든지 오버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포트라고 마이애미. 포트 이제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마이애미도 포트랑 거의 승패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다 줬는데 저는 이거는 뭐 승패는 어차피 마이애미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차이죠. 그래도 그 다음에 언어버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가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건 별로 안 가고 싶고 이건 재수 좀 뭐 그런 거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애미 역배를 가느냐 마느냐 12시 경기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만 결정하면은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저 차트 표에 쓰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와서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설명 한번 더 듣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방에 좀 많이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다 가져와서 빨리빨리 해서 적중 많이 시켜야 된다. 5배 해가지고 알겠죠?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